한국? 저는 그런 나라 모릅니다. 17살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한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뿌리를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단 일주일 만에 모든 게 바뀌었죠. 유럽 전체가 저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됐거든요. 제 이름은 에반 리예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돌이 되기 전에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뉴욕의 명문 보딩스쿨에서 자랐고 겉보기엔 완벽한 미국 청소년이었죠.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느꼈어요. 이 얼굴은 아시아인인데 마음속엔 미국인이 살고 있다는 혼란을 말입니다. 입양 부모님은 정말 좋으셨습니다.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누군가 제게 한국에서 왔냐? 고 물으면 화가 났어요. 저는 미국인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답했죠. 한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거든요. 특히 수학 시간이 그랬어요. 저에겐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숫자를 보면 색깔과 모양으로 보이는 거죠. 소수는 노란색, 짝수는 파란색, 홀수는 빨간색으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복잡한 계산도 순식간에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어요. 그냥 계산 빨리 하는 거 아냐? 라며 무시했죠. 담당 수학교사 블래튼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문제를 빨리 풀면 아시아계니까 당연하지라고 했어요. 마치 제 능력이 노력이 아니라 혈통 때문인 것처럼 말이죠. 그럴 때마다 더욱 한국과 거리를 두고 싶었어요. 그 편견이 싫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블래튼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에반 국제 수학 포럼에 참가해보지 않겠느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 수학 영재 교류 포럼이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수학 영재들이 모여서 문제를 풀고 토론하는 행사였어요. 좋은 기회야. 내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 블래튼 선생님의 말에 저는 관심이 생겼죠. 파리라는 도시도 매력적이었고요. 하지만 참가 신청서를 받아보니 문제가 있었어요. 출신국 란에 코리아 본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선생님, 이걸 바꿀 수 없나요? 저는 미국인인데요. 제가 항의했지만 블래튼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식 기록이니까 어쩔 수 없어. 어차피 중요한 건 내 실력이잖아. 마지못해 신청서를 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왜 계속 한국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걸까요? 파리에 도착한 날이었어요. 샤를 드골 공항에서 내려서 숙소로 가는 버스 안에서 다른 참가자들을 만났습니다. 독일에서 온 루카스, 영국에서 온 제이미, 그리고 프랑스 현지 학생인 소피까지. 모두 저보다 한두 살 위였어요. 처음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서로 자기소개도 하고 수학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죠. 그런데 제 소개를 듣더니 분위기가 묘해졌어요. 한국에서 왔다고? 거기 수학 교육이 주입식이라며? 루카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암기만 시키고 창의성은 없다던데. 제이미도 맞장구 쳤어요. 맞아, 아시아는 다 그런 식이잖아. 로봇처럼 계산만 빨리 하고.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더 화가 난 건 따로 있었어요. 그들이 저를 한국인으로 보고 있다는 거였죠. 잠깐요, 저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자란 미국인이에요. 그래도 태어난 곳은 한국이잖아. 루카스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혈통은 못 바꾸지.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저는 한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계속 그 나라 때문에 편견을 받아야 하는 거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다른 학생들과 거리를 뒀어요. 숙소에서 소피가 다가왔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요. 괜찮아요? 소피는 달랐어요. 따뜻하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느낌이었죠. 괜찮습니다. 그냥 피곤해서요. 저는 대충 둘러댔어요. 하지만 소피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한국을 싫어하나요? 소피의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그렇게 티가 났나 싶어서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저랑 상관없는 나라거든요. 저는 미국에서 자랐고 미국 문화로 살아왔어요. 한국은 그냥 태어난 곳일 뿐이에요. 소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구나.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부정하려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를 만드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이 저를 만들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저는 미국 음식을 먹고 미국 친구들과 어울리며 미국식으로 생각해왔는걸요. 그날 밤 파리의 야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은 저와 아무 상관없는 나라일까요? 왜 그 나라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불편한 걸까요? 만약 정말 상관없다면 이렇게 신경 쓸 이유도 없을 텐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포럼이 시작됐습니다. 파리 고등수학원에서 열렸는데 정말 웅장한 건물이었어요. 유럽 각국에서 온 수학 영재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약 50명 정도 됐을 거예요. 첫 번째 세션에서 베르 교수님이 문제를 내주셨습니다.
확률과 조합이 섞인 복잡한 문제였어요. 이 문제를 가장 빨리 푸는 학생에게는 특별한 상을 주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에 모든 학생이 집중했죠. 다른 학생들은 계산기와 공책을 꺼내 복잡한 계산을 시작했어요. 저도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는데 문제를 보는 순간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색깔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소수 23은 밝은 노란색으로, 합성수 15는 어두운 주황색으로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색깔들이 서로 조합되면서 패턴을 만들어냈죠. 마치 퍼즐 조각들이 저절로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다른 학생들이 아직 계산 중일 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답을 말하면 이상하게 볼까봐 조금 기다렸어요. 그래도 4분 만에 손을 들었죠. 답은 1847입니다. 제가 말하자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베르 교수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풀었나요? 교수님의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색깔로 봤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냥 직감으로요. 애매하게 대답했는데 다른 학생들의 반응이 차가웠어요. 미리 알고 온 거 아냐? 루카스가 의심스럽게 말했어요. 역시 한국계니까 계산이 빠르네. 제이미도 비아냥거렸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제 능력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편견으로 설명하려 하다니. 저는 벌떡 일어서서 강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소피가 따라왔어요. 왜 나왔어요? 정말 대단했는데. 대단한 게 아니라 이상한 거래요. 다들 그렇게 보잖아요. 저는 짜증이 났어요. 당신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정말 신기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소피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다르다는 건 이상하다는 뜻이죠. 저는 자조적으로 웃었어요. 아니에요. 특별하다는 뜻이에요. 소피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소피의 눈에서 진심을 봤습니다. 그날 저녁 소피와 함께 센 강변을 걸었어요. 파리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죠. 에펠탑이 반짝이고 강물에 불빛이 반사되는 모습이 환상적이었어요. 정말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소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한국을 미워하나요?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말을 멈췄어요. 정확히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뭐요? 소피가 기다려줬어요. 저를 버린 나라니까요. 결국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를 낳고도 기르지 못해서 다른 나라로 보낸 거잖아요. 그런 나라를 사랑할 이유가 있나요? 소피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혹시 한국이 당신을 버린 게 아니라 당신이 한국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무슨 뜻이에요? 저는 당황했어요. 오늘 당신이 문제를 푸는 걸 봤어요. 정말 특별했거든요. 그런 능력이 어디서 온 걸까요? 만약 한국이라는 뿌리가 당신을 지금처럼 특별하게 만든 거라면 어떨까요? 소피의 말을 듣고 문득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요. 입양 서류에 있던 사진 한 장을 본 적이 있거든요. 돌전에 제가 예쁜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웃음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한국이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제가 한국을 외면했다고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럴 수도 있죠. 상처받기 싫어서 먼저 등을 돌린 건 아닐까요? 소피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소피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제가 한국을 외면한 걸까요? 한국이라는 뿌리가 저를 특별하게 만든 걸까요? 어릴 때부터 숫자가 색깔로 보이는 능력, 이게 정말 한국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확실한 건 이 능력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름을 숨기며 살아왔다는 것도요. 다음날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얼굴, 이 눈, 이 모든 게 한국에서 온 거잖아요. 그럼 제 능력도 한국에서 온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지금까지 저 자신을 부정해온 셈이네요. 둘째 날 포럼이 시작됐어요. 이번엔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베르 교수님이 직접 만든 문제로 정수론과 기하학이 복합된 난제였어요. 이번엔 단순히 답을 맞히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도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보고 싶거든요. 교수님의 말에 학생들이 긴장했어요. 저도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어제처럼 빨리 풀면 또 이상하게 볼까 봐서요. 하지만 문제를 보는 순간 또다시 숫자들이 색깔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더 복잡했어요. 소수들이 노란색으로 빛나면서 복잡한 패턴을 만들었고 합성수들은 주황색으로 그 사이를 채웠어요. 그리고 그 색깔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마치 3차원 입체 도형처럼 보였죠.
5분도 안 돼서 답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소피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제 특별함을 숨길 게 아니라 보여주라고 했던 말이요. 손을 들고 일어섰어요. 답은 42이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칠판 앞으로 나가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수식이 아니라 제가 본 색깔과 패턴을 설명했죠. 이 소수 17은 밝은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3과 만나면 주황빛이 돼요. 이 색깔의 변화가 패턴을 알려주거든요.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과 교수들이 저를 빤히 봤죠.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나 싶어서 식은땀이 났어요. 그런데 베르 교수님이 놀라운 말을 했어요. 공감각적 수학 직관이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공감각이요? 저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숫자를 색깔이나 형태로 인식하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매우 드문 재능이죠.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특별한 거였던 거죠. 그리고 이 능력 덕분에 복잡한 수학 문제도 직관적으로 풀 수 있었던 거고요. 다른 학생들도 신기해했어요. 어제까지 저를 이상하게 보던 루카스와 제이미도 관심을 보였죠. 정말 숫자가 색깔로 보여. 루카스가 궁금해했어요. 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다들 이상하게 봐서 숨기고 살았죠.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날 수업이 끝나고 여러 교수님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공감각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하셨죠. 그리고 누군가 제 설명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SNS에 올렸나 봐요. 그날 밤 소피가 흥분해서 찾아왔어요. 에반, 이거 봐요. 휴대폰을 보여주는데 제 영상이 엄청나게 퍼지고 있었어요. 공감각으로 수학 문제를 푸는 한국계 미국인 학생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었어요. 조회수가 벌써 10만을 넘어가고 있었죠. 댓글들을 보니 신기해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정말 신기하다. 나도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한국 교육의 힘인가? 같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더 있었어요. MIT의 수학과 교수, 옥스퍼드의 수학자들까지 이 영상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전 세계 수학계가 제 능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미국에서 온 전화였거든요. 바로 제 담당 교사였던 블래튼 선생님이었어요. 에반, 나야. 영상 봤어. 블래튼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전화를? 저는 당황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갑자기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완전히 잘못 봤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식 교육이 주입식이라고 생각했어. 창의성이 없다고 무시했지. 그런데 내 능력을 보니까 이건 단순한 암기력이 아니잖아. 정말 특별한 직관력이야. 블래튼 선생님이 인정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선생님이 파리로 직접 오신다는 거였어요. 내일 아침 항공편으로 갈게. 내 마지막 발표를 꼭 보고 싶어.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묘했어요. 그동안 저를 무시했던 선생님이 직접 사과하고 심지어 파리까지 오신다니. 제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건가요? 소피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특별한지 말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게 한국과 관련이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어요. 당신의 뿌리가 당신을 만든 거예요. 그 뿌리를 부정하지 말고 자랑스러워해요. 소피의 말에 뭔가 가슴이 뜸들했어요. 그날 밤 한국에 대해 검색해봤어요. 한국의 수학교육, 한국의 역사, 한국의 문화까지. 생각보다 정말 놀라운 나라더라고요. 특히 수학 분야에서 한국 학생들의 성취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혹시 제 능력도 그런 한국의 교육 문화와 관련이 있을까요? 비록 어릴 때 입양됐지만 유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한국의 DNA가 제 안에 있는 건 아닐까요? 마지막 날이 왔어요. 포럼의 폐막식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베르 교수님이 몇 년째 연구하고 있는 미해결 문제의 일부였어요. 이 문제는 정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접근 방식과 사고 과정이 중요하죠. 교수님의 말에 모든 학생이 긴장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블래튼 선생님이 강의실에 나타나신 거예요. 밤새 비행기를 타고 오셨나 봐요. 눈이 충혈돼 있었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정말 진지했어요. 문제가 칠판에 적혀 있었어요. 정말 복잡한 수식이었죠. 다른 학생들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하고 있었어요. 1시간이 주어졌는데 30분이 지나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저도 처음엔 막막했어요. 이번엔 색깔이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집중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소피의 말이 떠올랐어요. 당신의 뿌리를 자랑스러워하라고 했던 말이요. 그 순간 뭔가 달라졌어요. 숫자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색깔들이 복잡한 패턴을 만들어냈어요. 마치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죠. 5분 만에 답이 나왔어요. 아니, 정확히는 해결의 열쇠가 보였어요. 손을 들고 칠판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숨기지 않았어요. 제가 본 색깔과 패턴을 모두 설명했죠. 17과 23이 만나는 지점에서 노란색이 주황색으로 변해요. 이 변화의 순간에 새로운 관계식이 나타납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강의실이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어요. 모든 사람이 제 설명에 집중하고 있었죠. 마침내 결론에 도달했어요. 따라서 이 미해결 문제의 답은 존재하며 그 값은 2017입니다. 베르 교수님이 황급히 계산을 해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맞습니다. 정말 맞아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 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를 5분 만에. 그 순간 강의실이 폭발했어요. 모든 학생과 교수들이 박수를 쳤죠. 루카스와 제이미도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어요. 어제까지 저를 무시하던 그들이 이제는 존경하는 눈빛으로 봤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블래튼 선생님의 반응이었어요. 선생님이 앞으로 나오시더니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에반, 정말 미안하다.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잘못 봤는지 이제야 알겠어. 한국의 교육을 무시했고 너의 능력을 혈통 때문이라고 치부했지. 정말 어리석었다. 저는 당황했어요. 그동안 저를 무시했던 선생님이 이렇게 사과하시다니. 선생님, 일어나세요. 괜찮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너는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재능이 한국이라는 뿌리에서 나온 거라면 나는 그 뿌리를 존중했어야 했어.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변했어요. 그동안 한국을 부정하며 살았던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포럼이 끝나고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프랑스, 독일, 영국의 교육 관련 기관들도 한국의 수학 교육을 연구하고 싶다고 했죠. 제 한 번의 발표가 유럽 전체의 시선을 한국으로 돌린 거예요. 폐막식에서 저는 모든 참가자들 앞에서 마지막 발표를 했어요. 이번엔 수학 문제가 아니라 제 이야기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에반 리입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부정하며 살았어요. 제가 그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부끄러웠거든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제 말에 집중했죠. 하지만 이곳에서 깨달았어요. 제 능력은 이상한 게 아니라 특별한 거였다는 걸요. 그리고 그 특별함이 한국이라는 제 뿌리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숫자를 색깔로 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지만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숨기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특별함이라는 걸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소피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고 루카스와 제이미도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제가 그 나라를 외면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고 그 사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서 왔어요. 그 뿌리를 부정할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 뿌리가 바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마지막 말을 하고 나니 강의실이 기립박수로 가득 찼어요. 베르 교수님도 블래튼 선생님도 모든 학생들도 일어서서 박수를 쳤죠. 소피가 달려와서 저를 꼭 안아줬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야 진짜 에반을 본 것 같아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 다큐멘터리 제작진에서 연락이 왔고 한국 교육부에서도 감사 서한을 보내왔어요. 해외 입양아가 한국을 세계에 알렸다는 내용이었죠. MIT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제 공감각적 수학 능력을 연구하고 싶다고 했죠. 그리고 한국의 여러 대학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따로 있었어요. 입양 부모님이 저를 보며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에반, 우리는 내가 한국 출신이라는 걸 숨기려 한 적이 없어. 다만 네가 그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을 뿐이야. 이제 네가 내 뿌리를 자랑스러워한다니 정말 기뻐. 그날 밤 저는 영상 하나를 만들었어요. 제 SNS에 올릴 마지막 메시지였죠. 안녕하세요, 에반 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이제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 사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가 만든 틀로 자신을 정의하려 해요. 하지만 진짜 수학처럼 삶도 정답은 하나가 아니죠. 저는 한국계 미국인이고 공감각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며 무엇보다 제 뿌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뿌리를, 자신의 다름을 자랑스러워하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영상을 올리고 나니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전 세계의 입양아들, 이민자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했어요. 지금 저는 MIT에서 수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동시에 한국어도 배우고 있죠. 언젠가는 한국에 가서 제가 태어난 곳을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다름을, 자신의 뿌리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